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2022년 서울시 공무원 1회 시험 다 보셨을 겁니다. 이미 가채점을 하신 분들은 면접 준비를 하신다 이런 분들도 있으셔서 이 서울시 공무원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맞는가 이 부분을 간호직 공무원 분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서울시는 6월에 지방직과 함께 시험을 보는데 워낙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미 2월 26일 날 서울시 시험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방직 같은 경우에도 모든 간호직 공무원 분들은 4월 30일 날 6월에 앞서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각각 면접 때 뵙긴 하겠지만 우선 서울시부터 꼭 말씀드릴 사항을 짧고 굵게 영상으로 담을 테니까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9일부터 13일까지가 서울시 1회 면접 시험 기간입니다. 길게 보면 한 4주 정도까지 시간이 있는데 짧게 보면 3주죠. 중요한 거는 일단 내가 합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겠죠. 참고로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배수 밖에 있는 분들이 많이 몰려있다. 그 얘기는 이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 발표가 나기까지는 아무리 필기 커트라인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필기 점수가 상당히 높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분들도 많고요. 커트라인 같은 경우에도 절대 포기하거나 자만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3, 4주라는 기간 동안 무엇을 하는 게 좋은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공무원 면접 평정표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공무원은 이와 같은 평정표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성실,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이 부분에 모두 상을 받으면 바로 합격이고요. 동시에 면접관들에게 하 항목을 받게 되면 미흡으로 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면접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면접 인강을 들으면서 면접을 공부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면접을 처음 해보는데 이런 기본적인 정보 같은 거는 한번 들을 필요는 있겠죠. 예를 들면 어디에서 면접을 보고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이 되며 가게 되면은 대기 시간에는 무엇을 하고 몇 분 동안 발표를 하며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점들은 기본 정보이기 때문에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 안에서 어떤 경험을 면접관에게 이야기를 할 건지 이 부분을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역량이라는 게 정리가 돼야만 자기소개라는 것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원동기라는 것을 이직과 퇴사 사유와 함께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 역량이라는 것이 책임감이 저는 강합니다. 누구보다 소통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정도의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것은 경쟁력이 솔직히 없습니다. 왜 서울시에서 나를 채용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호직 공무원 분들은 이전에 임상에서의 경력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런 전문 이력들을 어떤 식으로 서울시에 활용할지 이 부분이 정리가 되셔야 되며 과거에 임상 경험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환자의 편의 개선이라든지 간호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냈던 과정 속에서 나의 메인 소재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조직상에서는 어떠한 장단점을 보유한 공직자다 강조할 수 있는 소재 정리가 지금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 내에서 여러분들이 맡았던 업무와 그리고 그 업무 내에서 만들어냈던 성과 이런 부분들을 이력사항으로 깔끔하게 적어나가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직 내에서 만들었던 그런 성과들이 있어야만 자기소개를 통해서 나는 이와 같은 성과를 만들어냈던 준비된 공직자이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이 돼서도 시민들의 어떤 편의상 증진을 위해 나는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할 것은 개인 역량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공무원으로서의 장점과 단점이 객관적으로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그리고
직렬 내에서 내가 맡아보고 싶은 업무가 무엇이고 어떤 업무를 해보고 싶은지 이런 점들을 보건소 업무 계획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보면서 성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직가치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고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대부분 다 비슷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금 하셔야 될 거는 내 개개인에 맞는 역량이 무엇인지, 이것을 공직자로서 어떤 식으로 우리 서울시를 위하여 활용할 수가 있는지 이런 점들을 표현할 수 있는 스크립트 정리가 먼저 깔끔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개인 경험과 사례를 협업, 그리고 갈등, 희생, 봉사, 원칙 등등 여러 가지 나오는 기출 질문들이 있죠. 이런 점들을 다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내에서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서울시는 상당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유튜브에도 돌아다니는 답변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당 지시, 주말 근무, 과중한 업무, 그리고 퇴근 전의 업무, 동료의 실수 등등 동료와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활을 할 것인지 이런 점들을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부분을 다 정리를 하시려면 내 이력 안에서 얘기하면 공직자로서 어필이 되겠구나, 이런 포인트들을 명확히 알고 말하기 연습이라는 걸 하셔야 되는데, 첫날부터 영상 촬영을 해서 태도적인 것과 억양, 자세, 말투 이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초반의 시간들을 할애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내용적인 측면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절대 초반에 스터디를 하거나 어떤 자세를 교정한다든지 이런 점은 전혀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공직자로서 면접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할 것인가,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과거의 이력에서 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임용이 돼서라도 이렇게 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라는 점을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5분 스피치가 있는데요. 제가 5분 스피치 연습을 할 때 쓰는 이런 질문지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과거에 나왔던 기출 질문들 위주로 발표 연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쭉 보시고 여러분들이 해당 주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발표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무조건 말하기 연습만 한다고 절대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매년 계획을 발표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장 관심 있는 그런 제도와 이슈들은 어떤 게 있고, 내가 봤을 때는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 개선점을 생각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웬만한 아이디어들은 대부분 다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면접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되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조차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정책과 내용들을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가, 이런 홍보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스피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사례들, 출산율, 독거사, 취업률 이런 거 있죠. 사회 이슈 전반적인 이런 내용에 대한 견해들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고 해결 방안과 기대 효과까지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연습을 할 때 좋으니까 해보십시오. 스피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으냐라고 해서 제가 별도로 이전에 영상으로도 올려드렸고 블로그에도 올려드렸기 때문에 5분 스피치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존의 직렬 내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 또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하고 싶다라는 점을 어필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의료 내용들을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여러 기출 질문들이 있거든요. 제가 따로 블로그에도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거는 별도로 링크를 제가 달아둘 테니까 참고로 화면상에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묻고 있다. 5분 스피치 주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학부모, 지역화폐, 인구 감소 등등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사항들을 알고 있느냐 이런 점들도 있고요.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복지 쪽에 집중이 더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보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 이것만은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서울시 정책 총정리 자료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기준에 정리를 쭉 해봤던 자료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매년마다 발표를 하거든요. 서울시의 주요 업무 계획이 무엇이 있는지를,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주요 업무 계획을 꼭 보시고 국정 추진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서 관심 있는 부분들을 별도로 스크랩을 하신 이후에 최근에 이러한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글링을 하셔서 아쉬운 점과 잘하는 점들을 계속 정리해 나가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 뉴스를 알고자 하신다면 내 손 안에 서울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 각각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최신 정보까지 체크를 하십시오. 직렬무관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고 수행하고 있는지, 보건과 간호직렬은 별도의 여러분만의 생각하는 아이디어까지 정리를 해보시되, 무조건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도 좋으니까요. 해외의 좋은 사례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라든지 이렇게 잘하고 있는 사례들을 스크랩하셔서 이렇게 서울시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으니까 정보부터 수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점들을 같이 하려고 여러분들이 스터디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이번에 면접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는 분들끼리도 스터디를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조를 짜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을 좀 모아봤습니다. 5분 스피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접 준비를 하는 방법과 순서를 모르는 분들은 상당히 헤맵니다. 마지막에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5분 스피치가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를 정말 모르겠고, 내가 얘기할 내용들이 정말 정리가 안 됐고, 자기소개조차 내가 아직 정리가 안 됐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과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4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면 보통 2주면 실전으로 얘기할 실력까지 웬만큼은 다 끝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공부만해서 5분 스피치를 할 때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게 없다. 유튜브 참고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정말 경험이 너무 많다.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접 평정표 기반의 점수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별도로 꼭 추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예 경험이 없다. 이런 분들은 이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 가시면 민원 응대라 하더라도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험이 정말 없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어떤 거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많다. 다만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게 보건 쪽이면 보건으로 가시는 거고, 경제 파트면 경제 파트인 거고,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관련성 있는 거를 가능하면 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면접 답변을 솔직하게 하는 게 좋습니까? 솔직하라는 것은 모두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직자라는 부분을 면접관들은 정말 맞는지, 이 사람이 적합한지 이런 거를 다 평가하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캐릭터를 충분히 이해한 내용으로 어느 정도의 캐릭터 설정을 통해서 각색이 필요합니다. 감춰야 될 거는 감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단점 이런 부분도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솔직하게 무조건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공직 생활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업하는 조직 안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장점과, 그리고 조직 생활을 하는데 조심해야 될 여러분들만의 단점이 뭐가 있는지만 아시고 무난하게 답변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특히 이 경력 간호직 공무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업무 역량이 무엇이고 서울 시민들의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자 나는 어떤 식의 역량 활용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표현할 수가 있다, 이게 메인이 돼야지 장단점이 뭐 특별하다고 더 합격을 하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를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공무원이 아무리 안정적이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고픈 업무와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과 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보시면 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겠다라는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A와 같은 이런 파트와 나는 함께하여 어떠한 기대 효과를 만들고자 서울시 공무원에 지원하였다 라는
많은 이러한 면접용 답변을 만드셔야 되는데 하나씩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변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올해도 이렇게 서울시 공무원 1회부터 같이 함께 할 겁니다. 온라인 과정도 별도로 스크립트 완성과 발표하는 과정을 같이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오프라인 과정도 매번 하는 대로 여러분들과 만나서 함께 1대1과 그룹 과정을 같이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공시생활에 마침표를 그 순간을 함께 하고자 하니까 곧 만나기 바라면서요. 지금 당장 학원을 알아보고 뭐 책을 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을 최대한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당장에 어떤 거를 해야 될지를 일단 차분하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곧 여러분들 만날 분들은 만나고요. 최대한 여러분들 꼭 올해 공직자로서의 재탄생을 기원하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그럼 또 중요사항 있으면 촬영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